강아지보다 사람이 무서운 날. 백유림의 은퇴 여행 일기. 저는 올해로 67세 백유림입니다. 37년간 국어교사로 살다가 작년에 은퇴했죠.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각자 길을 떠났고 이제 제 곁엔 다미, 도리, 나리 이 세 녀석들만 남았습니다. 다미는 8살 골든 리트리버예요. 온순하고 듬직한 성격이라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아이죠. 도리는 5살 시추 믹스인데 작년에 중성화 수술을 받고 나서 조금 예민해졌어요. 나리는 3살 포메라니안으로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늘 장난기가 가득하답니다. 은퇴 후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 아이들과 함께 전국 곳곳을 여행하는 거예요. 교직에 있을 때는 늘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말이죠. 오늘은 SNS에서 본 남양주 대형 애견 운동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평점도 좋고 시설도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평소 매너 교육에는 철저한 편이거든요. 다른 견주분들께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차에서 내리니 정말 넓고 잘 관리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울타리도 튼튼하고 바닥도 깨끗했어요. 다미가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네요. 도리와 나리도 새로운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고 있었죠. 얘들아, 오늘은 마음껏 뛰어놀자. 제가 가방에서 목줄을 꺼내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남성분이 보였어요. 3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시바견 한 마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뭔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늘 다른 견주분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개들끼리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도리는 중성화 수술 후로 낯선 개들 앞에서 가끔 이빨을 드러내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물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놀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운동장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그 남성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왜인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시바견도 마찬가지로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빨 드러내는 도리. 운동장에 들어서자마자 다미는 신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나리도 바로 따라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도리만 유독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도리야, 괜찮다. 천천히 해. 제가 도리를 달래면서 목줄을 풀어줬어요. 도리는 평소와 달리 주변을 계속 살피더니 저에게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중성화 수술 후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거든요. 한쪽에 앉아있던 그 남성분, 이상우라는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지만 말이에요. 시바견은 가만히 주인 옆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보통 개들은 넓은 공간에 오면 신나서 뛰어다니는데 말이죠. 저는 도리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중성화 수술 후로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낯선 개들에게 경계심을 보이거든요. 특히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서 늘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천천히 운동장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그 시바견 쪽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면서 말이죠. 도리야, 안 돼. 이리 와. 제가 급히 불렀지만 도리는 이미 시바견 쪽으로 몇 발자국 다가가고 있었어요. 시바견도 도리를 눈치채고 몸을 긴장시키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의 평소 습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낯선 개를 만나면 일단 이빨을 드러내며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버릇이 있어요. 물지는 절대 안 하지만 상대방이 놀랄 수 있죠. 이상우는 벌써부터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시바견도 주인의 긴장을 느꼈는지 몸을 더욱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빨리 도리를 부르며 다가갔어야 했는데 순간 망설였어요. 도리도 다른 개들과 어울려 놀 권리가 있잖아요. 너무 과보호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랑이 도리가 시바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갑자기 입을 벌리며 이빨을 드러냈어요. 그리고는 시바견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킁킁거렸죠. 전형적인 도리의 탐색 행동이었습니다. 시바견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며 짖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이상우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방금 문 거 보셨어요? 이상우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급히 도리에게 달려갔죠. 아니에요, 물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도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입 주변에 침도 없고 시바견도 상처가 전혀 없었거든요. 단지 서로 냄새를 맡고 인사를 나눈 것뿐이었죠. 인사도 못하게 하시려는 건가요? 개들끼리 만나면 당연히 냄새도 맡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깨 관리 좀 하세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요.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피해라니요? 도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피해를 줬다는 건가요? 제대로 보고 말씀해주세요. 제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어요. 37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단호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는 자기 시바견을 뒤로 밀어내며 계속 저를 노려봤어요. 시바견도 주인의 긴장감을 느꼈는지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죠. 다미와 나리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 온순한 다미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저에게 다가와서 제 다리에 몸을 비비더라고요. 엄마가 화났구나. 다미의 따뜻한 체온이 제 긴장을 조금 풀어줬지만 이상우의 적대적인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감정 폭발. 물지도 않았는데 물었다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명백히 오해인데 계속 우기니까 화가 났거든요. 이빨 드러는 게 문제죠. 목덜미 달려드는 거 못 보셨어요? 이상우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목덜미 달려들다니 도리는 그냥 인사를 나눈 것뿐인데 말이에요. 그럼 사람도 화난 얼굴 한 걸로 경찰 부르시겠어요? 걔들이 만나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반박하니까 이상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저를 비꼬시는 건가요? 가게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관리요? 제 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보세요. 구체적으로요. 저도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익힌 논리적 대화법이 나왔어요. 감정적으로만 몰아붙이면 안 되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견주분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다투니까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죠. 저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이상우는 계속 자기 시바견을 뒤로 밀어내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시바견도 주인의 감정에 전염된 듯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죠. 어쨌든 조심해서 데리고 다니세요.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해보고요. 조심이요? 전 충분히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이상우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뭔가 아픈 곳을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도리는 제 다리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다미와 나리도 불안해하며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지켜보던 한 견주분이 저희 사이로 다가왔어요. 사과 논쟁. 두 분 다 진정하세요. 걔들도 무서워하잖아요. 중년 여성분이 저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저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상우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그게 사과인가요? 관리가 안 되면 운동장에 왜 데려오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몰아붙이니까 말이에요. 사과했잖아요.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 않아서요. 형식적으로만 하시네. 이상우의 말에 저는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진심이 아니라니요? 제가 언제 형식적으로 사과했다는 건지. 그쪽도 좀 예민하신 거 아닌가요? 걔들끼리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우가 더욱 흥분했어요. 예민하다고요? 지금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공격받으니까 방어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견주분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차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미가 제 손을 핥으며 위로해줬어요. 도리와 나리도 제 주변에서 맴돌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아이들까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상우는 여전히 화가 안 풀린 표정으로 시바견을 안고 있었어요. 시바견도 주인의 감정에 영향받아서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미 사과도 했고. 중재하던 견주분이 다시 말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숨겨진 사연. 그때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다른 견주분이 제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분 예전에 자기 개가 목덜미 물려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더라고요. 트라우마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트라우마라니요? 그럼 이상우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저는 담이 돌이 나리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만약 제 아이들 중 하나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도 이상우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우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시바견을 안고 있었어요. 시바견도 주인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운동장에도 거의 안 오신다더라고요. 오늘도 용기 내서 나온 건데. 그 견주분의 말에 저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용기를 내서 나온 분에게 제가 상처를 준 것 같았거든요. 도리를 보니 여전히 제 다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꼬리도 아래로 내려뜨리고 있었죠. 이 상황이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저는 이상우에게 다시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감정이 상한 상태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미가 제 손을 툭툭 치며 관심을 끌었어요. 평소 다미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위로해주거든요.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나리는 멀리서 다른 개들과 놀고 있었지만 가끔씩 저를 돌아보며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이상우는 시바견을 목줄에 연결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등 돌린 채로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오해도 풀어야 하고 사과도 제대로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씁쓸한 퇴장. 이상우가 시바견과 함께 운동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도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우리도 가자. 저는 담이 돌이 나리를 부르며 차 쪽으로 향했어요. 아이들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순순히 따라왔죠. 차에 아이들을 태우면서 도리를 유심히 봤어요. 평소보다 조용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도리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도리가 제 손을 살짝 할랐어요. 미안하다는 뜻인지 위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면서 오늘 일을 돌이켜봤어요. 정말 도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걸까요? 가끔은 우리가 개보다도 감정 조절을 못할 때가 있단다. 저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따미는 뒷자리에서 편안하게 누워있었고 도리와 나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집에 와서 저는 평소처럼 애견 커뮤니티에 후기를 올리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설은 좋았지만 기분이 안 좋았다고 쓸 수도 없고 대신 제 개인 SNS에 짧은 글을 올렸어요. 개를 키우는 사람은 사람도 함께 키우는 겁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이 한 문장만 올렸는데 여러 사람들이 공감한다며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이상우의 트라우마를 미리 알았다면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도리는 제 침대 옆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말이에요. 다음 목적지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음 여행지를 찾아봤어요.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곳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강릉 해변 애견 놀이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다 근처라 공기도 좋고 넓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을 것 같았죠. 얘들아, 오늘은 바다 보러 갈까? 다미가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어요. 도리도 어제보다는 기운이 돌아온 것 같았고 나리는 이미 신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었죠. 차에 짐을 싣고 내비게이션을 설정했어요. 강릉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출발하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마침 애완동물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상처를 주는 건 개가 아니라 감정 조절 못하는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라디오에서 나온 이 말이 어제 일과 너무 맞아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어요. 다미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기분 좋아 보였고 도리와 나리는 서로 장난치며 놀고 있었죠. 저는 운전하면서 어제 일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이상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도 제 아이들이 다쳤다면 똑같이 예민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도리의 행동이 단순한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호에게는 위협적으로 보였던 거죠. 강릉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넓은 백사장과 파란 바다가 어제의 불쾌함을 씻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도 바다를 처음 보는 듯 신기해하며 코를 킁킁거렸어요. 특히 나리는 파도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이제 정말 마음껏 뛰어놀자. 저는 아이들의 목줄을 풀어주며 웃었어요. 넓은 바다 앞에서는 모든 걱정이 작아 보였거든요. 어제 일도 좋은 교훈이 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다른 견주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